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군 특징주들을 분석을 해보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전략주에 대한 AS를 받아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또 새롭게 준비한 따끈따끈한 전략주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다양한 섹터와 종목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정보들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실시간으로 노란톡에선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배당락일과 간밤 미증시가 부진했던 것이 맞물리면서 양시장 모두 동반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부터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장과 동시에 2달 만에 2,300선이 붕괴됐는데요. 장중에는 낙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오늘장 2.24% 밀린 2,28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1조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일이던 어제 하루 동안 약 1조 5천억 원가량 매도 폭탄을 던졌던 개인이 오늘은 대거 매수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반면에 배당락일인 오늘 외국인 기관은 각각 3천억 원, 8천억 원가량 매도 폭탄을 던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개장 직후 급락하면서 1.68% 밀린 69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어제 3거래일 만에 700선을 탈환했던 코스닥 지수 다시 한번 700선을 내주면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5천억 원가량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은 역시나 동반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상위 19위까지 모두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소재주 위주로 급락세가 실현됐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이 테슬라의 급락과 함께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2차 전지 소재 부진에 대한 우려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줄줄이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원 40전 내린 1,267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260원대로 내려갔는데요. 환율이 계속해서 내림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인 무대를 뒤집은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적풍 전문가가 꼽아온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벳셀이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벳셀은 이미 이데일리 방송을 지금 제가 한 3번째 프로그램 연속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이제 이전 시즌에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UAM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서 이 UAM이 곧 다가오는 이제 CES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드론으로 엮여서 급등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 요즘 이제 보면 뭐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의 어떤 뭐 유전 시설이나 이런데 드론 테러가 좀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을 이렇게 요격한다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 드론이 요즘에 전쟁에서 굉장히 무기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전부터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북한의 무인 항공기 드론이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요즘 굉장히 화제가 돼서 오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언급을 좀 했었는데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 정책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뭐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넘어갔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씩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정찰용 드론이 뭐 포착이나 격추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드론을 알고 드론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안티 드론이라든지 또는 뭐 드론 부대 이런 것들을 이제 육성하겠다는 정책들이 정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행물체 요격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이제 오후에도 시세가 좀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베셀의 주가를 보면은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11월 말쯤이었어요. 요 가격대였으니까 뭐 한 6,000원 정도 가격대였었고 목표가로 제시했던 가격이 7,900원인데 오늘 이제 8,000원대를 훌쩍 넘기면서 당시에 제가 제시했던 그 가격 전략은 이제 뭐 오늘로써 완전히 마무리가 돼서 뭐 수익 내신 분들은 뭐 최대 30%까지 수익이 낮았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 UAM이나 드론 관련주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종목 말고도.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에서 이 종목은 좀 많이 올랐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또 새롭게 올라갈 만한 UAM 또는 드론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고 매매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재료는 저는 좀 한동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현 정부가 방산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2의 뱃셀이 될 종목에 대해서 저희 노란톡방 그리고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찾아와 주신다면 제가 또 그런 부분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방산주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무인기 격추에 좀 실패를 하면서 군이 좀 강화에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쪽 테마의 힘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뱃셀을 포함한 또 다른 드론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드론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정보는 또 노란톡에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가 뽑아온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도 이제 오늘 같이 관련한 드론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거의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지는 못했는데 그 중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가 UAM 드론 관련주들이었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던 대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이 제이시언 시스템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는 굉장히 강한 또 흐름을 강세를 또 보여줬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드론 기업 세계 최대 기업이다라고 불리는 이 DJI라는 드론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이 이 기업과 함께 공식적으로 협력을 맺은 파트너사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UAM 관련주들의 드론 관련주들의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드론 관련한 이슈가 나왔는데 드론 관련한 이슈가 과연 뭐 강력한 이슈냐 이게 뭐 오늘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이슈냐 좀 지속성이 있는 이슈냐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군사 분계선까지 넘어서 북한의 무인기가 또 우리나라 영공에 침공을 한 게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을 한 거는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수도권까지 수도권에서 보인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꽤나 좀 큰 이벤트로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사건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방산이라던가 이런 UAM, 드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뭐 정책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21일이죠. 21일에 이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앞으로 어떤 산업들, 어떤 섹터들을 좀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힌트
힌트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애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거의 뭐 UAM 관련주들, 뭐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DTNC 같은 경우에도 비슷비슷하고요. 근데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거의 지금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이 이슈가 또 들어오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저점에서 좀 이제 추세를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면서 그동안에 계속 약세, 그동안에 좀 넘지 못했던 그런 장기 이평선을 오늘 다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내일도 아마 좀 시가에 좀 크게 띄워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말씀을 제가 그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제가 이제 너무 떠 있는 종목들은 공략하지 말자, 너무 부담 리스크를 감내하지 말자라고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선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관련주들의 힘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은 그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이주연 대표의 말에 따르면 너무 떠 있는 종목을 공략하기보다는 또 후속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방송 마지막까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릴 수도 있는 이제 항공주 가져왔습니다. 네. 에어 부산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방송도 나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없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이 국제여행을 가신 분들의 이 통계가 나왔는데 한 300만 명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방문한 곳이 이제 최근에 비자가 커트라인이 낮아졌던 이제 일본. 그래서 일본 쪽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에어부산이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한 종목으로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재료가 이 일본 뭐 무비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요즘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일 확진자가 뭐 1,000만 명대가 나온다고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오늘 홍콩에서는 이제 뭐 PCR 검사 입국자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는 뭐 더 이상 이제 그 확진자 통계를 내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현재 이 항공주들이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제 많이들 아시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이 현 상황의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주가가 더디죠. 시가총액이 아시아나항공만 하더라도 뭐 1조 원 정도가 되는 기업이고 또 코스피 200 기업이다 보니까 공매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도 시가총액이 지금 뭐 최근에 9조 원 정도까지 갔었어. 좀 깨졌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에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이 정말 말라붙어 있고 예탁금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는 중소형주가 잘 가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제주항공이나 또 뭐 에어부산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에서 이 방역 단계들을 완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은 그 리오프닝을 통해서 현재 뭐 5% 정도가 되는 경제 성장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물론 지금은 혼란이지만 이 혼란이 끝나고 나면 리오프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확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올 것이고 뭐 일본이나 미국도 가게 될 텐데 이것이 또 다른 팬데믹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또 한편에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이 팬데믹에 대한 준비보다는 오히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주들이 지금 최근에 이 며칠 사이에 증시가 뭐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가운데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바닥에 있는 항공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수익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좀 더 버티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정점을 내년 1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잘 해결되면은 2분기부터 다시 또 전 세계가 또 리오프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내년 여름 정도를 목표로 보고 항공주나 여행주는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나 여행주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볼만하다. 뭐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의 흐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큰 항공주들은 좀 덩치가 큰 항공주들은 오히려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어부산 같은 저가 항공사 위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더 많은 투자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주의를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네.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뉴스가 났죠. 이전까지만 해도 그 일동제약이나 일동그룹주들, 일동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에 뭐 코로나 치료제죠. 조코바라는 코로나 치료제가 뭐 일본이랑 같이 협력해서 만든 코로나19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전에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갑자기 나온 속보로 나왔던 이슈 중에 코로나 치료제인 이 조코바가 국내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거절됐다라는 그런 속보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일동홀딩스,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하한가까지 갔다 오는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일동제약이나 일동홀딩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시고 좀 깜짝 놀라셨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최근에 이렇게 뉴스에 의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뉴스에 의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특히나 뭐 최근에는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그룹주들 다 같이 이 위믹스라는 이 암호화폐죠. 암호화폐가 이제 좀 거래 정지된다, 상장 폐지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도 이제 하한가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하한가 이후에 좀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위메이드로 뭐 하한가를 갔고 하한가나 갔으니까 이제 조금 다시 반등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굳이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뉴스에 의해서 뭐 급등락이 나오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기는 합니다. 자극적이긴 하지만 굳이 그런 본인의 계좌에 그렇게 뭐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위메이드라는 거를 좀 통해서 어떤 좀 교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동제약이 또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뭐 개파락을 맞았다가 또 뭐 상한가에 갔다가 또 다시 개파락을 맞았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후에도 또 지금 하한가를 맞았으면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제약주들 중에서도 아무리 뭐 제약바이오라고는 하지만 제약주들 중에서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 그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분석만 보더라도 재무제표가 좀 상당히 좋지 않아요. 한 이제 분기에서만 1,000억 이상을 좀 손실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뉴스 하나만 보고 이제 이런 종목을 좀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가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조코바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이 무산되면서 오늘 일동 그룹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하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워낙에 또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보지 말고 제외하고 좀 탄탄한 제약바이오주들을 위주로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일동제약은 당분간은 좀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두 전문가들이 뽑아온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정보들 장중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주연 대표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네, 오늘 일단은 이제 2022년을 또 마지막을 앞두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곧 2023년이 오는데 새해를 좀 준비해서 어떻게 우리 앞으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뭐 일동제약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주를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럼 재무가 좋은 제약주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또 재무가 좋은 제약주가 또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또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도 같이 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2023년도에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할지 어떤 섹터들을 공략을 해야 이제 좀 우리 시장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겨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2023년을 준비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고요. 좀 재무제표가 탄탄한 제약바이오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셔서 오늘 준비한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방송 마지막에 이주연 대표가 오늘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그 정답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에 대한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적풍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모그린텍 보려고 하는데요. 아모그린텍이 아무래도 테슬라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오늘 7%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사실 제가 최근 방송에서 여러분께 제시했던 종목들 중에서 걱정되는 종목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아모그린텍이 회사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뭐 돌발 행동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 거기다 플러스 공매도. 근데 이게 이제 합작이 되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모그린텍을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이제 수급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었던 이제 투신 쪽에서 오늘은 이제 한 번에 물량들을 던져버리면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충격이 있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터리주들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예전에 이제 많이 올랐던 뭐 LNF 같은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거의 한 7, 8%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년 전 주가에 비하면 2년 전 때 2020년도 코로나 때 뭐 그때에 비하면은 아직도 그때에 비하면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에요. 정점으로 계산하면은 뭐 20배 이상 갔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좀 먼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나오는 이제 뭐 매도 물량들 그리고 테슬라 쪽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위터는 이제 막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요즘 주주들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이제 뭐 테슬라 쪽에만 공급을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중국의 비야디라든지 또 이제 또 리비안이라던가 이런 이제 신차들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테슬라에만 저는 이렇게 매몰돼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장기 추세를 본다고 하면은 이럴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이 저점이냐, 뭐 내일 모레가 저점이냐 이걸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차분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제 기준으로는 12,000원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들어가서도 될 만한 가격으로 생각하고 저점은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가지고 계시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신 이제 저점이 나왔을 때 조금만 더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단가를 조금만 낮춘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요거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전략 좀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 더 좋을 겁니다. 내후년은 더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만 잘 보유하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바닥에서 손절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오늘 좀 주가 많이 하락했지만 보유 의견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이 단순히 테슬라에만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도 전혀 이상이 없는 만큼 계속해서 보유를 하면 좋은 종목이고 추가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또 알려드린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쭉 홀딩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픈베이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오픈베이스는 일단은 좀 매수 이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뭐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사고 나서 뭐 조금 밀렸는데 오히려 어제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는 또 양봉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 2, 3일 정도 매도가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월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요 3일 동안 매도가 나왔던 거는 이 대주주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 한 10억 원에게 아리까리 하신 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인 경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들이 좀 사는 날이었었고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그동안 배당을 받으려고 샀다가 오늘 좀 팔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상적인 종목은 어떤 거냐면 최근에 개인들이 매도했을 때 좀 빠지고 그리고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파는 날이었는데 반등 나온 종목이 사실 제일 베스트거든요. 왜냐면 개인들은 나갔고요. 기관들이 팔았는데도 주가가 안 빠졌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 뿐더러 이번에 또 배당을 많이 줬으면 그 전만큼 빠졌을 텐데 또 그런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떤 중간에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현재 같은 약세장을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픈베이스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다. 올해 2023년도 CES 1월 5일 날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AI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정말 매일같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오픈베이스가 또 보안 이슈도 있는데요. 요즘 이제 북한의 어떤 드론 침범이라던가 이런 북한의 도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이것도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뭐가 없지만. 그래서 이 사이버 공격 관련해서 이제 보안주로서도 오픈베이스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혜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전혀 오르지 않은 완전 바닥이 2,200원인데 머지않은 가격에 있는 종목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이 종목이 가장 높았을 때 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얼마나 싼지 알고 계신다면 뭐 조금 밀리는 것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전히 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전략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페이스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CS 개막, 이 CS 관련주기도 하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테마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자라는 의견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S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오늘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SY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이 종목은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계속 팔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런 걸로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 좀 이제 실망감에 최근에 좀 매도하신 것 같아요. 반면에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Y가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있었죠.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모듈형 그런 주택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제 예전에 음압 병상, 중증 환자가 많아지면 수혜를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주로도 또는 코로나 관련주로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가 4,300원대니까 잘 사셨어요. 싸게 잘 들어가셨고 4,500원 정도가 약간 부담스러워요. 지금 나쁘진 않은데 그 정도만 가면은 계속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종목이 많으시거나 좀 현금화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 4,500원 근처 여러분 사신 금액 대비해서 뭐 조금 수익일 겁니다. 아마 뭐 점심값 정도 나오겠죠. 그 정도에서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길게 보신다면 뭐 건설 이슈가 사우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목표 제시해드렸던 여러분께 10%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종목이 많으시거나 현금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4,500원까지만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전략을 좀 압축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SY는 짧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4,500원까지 보시고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수가 대비 10% 이상의 목표 수익률 달성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코넥 이 종목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코넥은 주가가 최근 들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장 제가 최근에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슬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에 메타버스가 핫했다 보니까 올해 메타버스를 사신 분들 치고 거의 뭐 수익을 내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를 다시 봐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리게 됐는데 스코넥은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다가오는 CES 일정들이 좀 겹치면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삼성이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관련된 새로운 신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작년에 로봇이 좀 열풍이었었던 것처럼 올해는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열풍이 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드렸던 거고 스코넥 이외에도 뭐 많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뭐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다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금 완전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코넥이 일단은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제가 제시한 목표가가 이제 10% 정도니까 이제 5%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다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정리하시고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를 내년 1년 내내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이 종목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메타버스 공략해서 그럴 계획 갖고 있으니까 해당 업종 들고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더 잘 끌고 가보시기를 이렇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섹터는 내년 한 해 내내 공략을 할 섹터다라고 강조를 해드린 만큼 스코넥도 계속 홀딩을 하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종목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적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더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피드백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에 대한 AS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데지 컴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일단은 주가는 살짝 좀 밀려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지금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전히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완전히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뭐 저가항공 관련주들, 저가항공
대장항공주들 그런 종목들이 주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뭐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때 그 다음으로 시세가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이 종목이었고요. 지금 다시 또 원래 매수가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을 다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제시를 해드린 이후로 거의 뭐 그 가격대 위치에 있습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시세가 좋은 만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에 중국은 또 3월 달에 양회가 있죠. 양회가 있고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내부 내수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소비를 좀 살리기 위한 이런 본격적인 정책들을 낼 텐데 그럴 때 그 전까지 이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치 자체도 좀 저점에 있고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의료주들의 이 훈풍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계속 보유하자라는 의견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50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도 리오프닝 관련주, 그러니까 이 코로나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종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50은 보통 마스크 관련주로 그죠.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코로나에 대한 우려를 좀 잠식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내년 1월 달에 우리나라도 이제 설날이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춘제라고 해서 중국에 설날이 또 있습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 중국에는 또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발이 많이 묶여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만큼 이제 중국 국민들이 이제 뭐 내부 안에서 뭐 고향에 돌아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내년 1월 달 그쯤이 좀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이동량이 많아지고 그러다면 코로나 전염성이 더 높아지겠죠. 전염된 환자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50 같은 경우에 제가 단순히 코로나 관련주로 제시를 해드린 게 아니고 진짜는 리턴 코로나 이후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리오프닝이죠. 이제 중국이 다시금 뭐 중국이 공장이 가동이 되고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게 되면은 또 공장이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는 또 하늘이 맑아졌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서 미세먼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다시 공장이 돌아가고 뭐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게 되고 또 중국 사람들도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 마스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에 이미 장기간의 하락 추세 끝에 이제 조금 상승을 하기 위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점에서 거래량들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돌파를 하려는 그런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좀 꾀주면서 재료도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1선 그동안에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큰 목표가보다는 한 10% 정도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뒀으니까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은 일단 단순히 코로나 관련주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중국이 실제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공장 재가동에 따른 뭐 황사나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목표 수익률 10% 기억하시라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시젠 흐름도 좀 보도록 할게요. 시젠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젠은 어떤 지금 전략이 또 새롭게 필요할까요? 네, 이제 시젠도 오늘 좀 낙폭이 컸어요. 한 5%가량 하락을 했는데
이제 배당락 효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배당을 노린 그 기관들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오늘 거의 나갔고요. 매도를 하고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배당락 효과라고 하면은 한 이틀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 안에 변동성이 좀 잦아들고 이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번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80%가 빠져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 저점에서 이전 저점 좀 딛고 다시금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 자리에 와 있는 만큼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코로나 감염자는 이제 앞으로 내년이죠. 내년 1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아마 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때쯤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 또 한 번 좀 시세를 받고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제시를 해드렸던 전략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다음 달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 받아보셨는데요. 자, 잠시 후 8시부터는 또 이주연 대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해준다고 하셨죠? 네, 일단은 뭐 2023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네, 2023년을 어떤 종목, 어떤 섹터로 이제 바라봐야 될지,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뭐 종목들, 보유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다 이제 답변을 해드리니까 많이들 찾아오시고요. 앞으로 좀 우리 시장에서 좀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좀 주기적으로 좀 시간이 빨라야겠죠, 당연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까지도 같이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꿀팁도 얻어 가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투자 전략들을 나눠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준비된 이야기들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말씀을 해드릴 텐데요. 이주연 대표가 준비해온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제가 요즘 많이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정책주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핫한 또 드론, UAM 이쪽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첫 번째 제가 가져온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그 드론 쪽 관심을 갖고 많이 계시는데 시장에서는 좀 중소형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 드론이나 UAM이나 우주항공이나 사실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그런 어떤 공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의 도발 때문에 드론으로 잠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우주항공까지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올해도 우리나라가 인공위성도 발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앞으로 일정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주가 차트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이제 뭐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으로 좀 했었어요. 딜레이도 되고 하면서. 그렇지만 가격을 보면은 12,000원, 15,000원 요 가격대에서 생각보다 좀 탄탄하게 잘 버텨준 모습들이고, 최근에도 그다지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모습들은 없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형주들이 좀 부담스러운 게 이제 요즘 어떤 테마 종목 공략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죠. 우주항공 테마 하면은 보통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거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들은 요즘처럼 대형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대신 이런 종목들이 무너지면은 한번 추세가 꺾이면은 얼마만큼 꺾일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장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우주항공 쪽이 분위기가 좋다면은 오르지 않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갔던 것처럼 올라갈 만한 소형주,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종목으로서 이 종목을 준비를 좀 했고, 이제 재료로서는 내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이라는 새로운 정부 부서가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23년도에 제주도 쪽 지역에서 제주도와 같이 손을 잡고 UAM 이제 실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뭐 사업성이나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좀 발빠른 움직임이 좀 좋다고 생각이 돼서 가져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들 중에 방산이 좀 눈에 띕니다. 이 종목도 방산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캔코어를 가져왔고요.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설정을 해봤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 구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1,500원 이렇게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내년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는 만큼 관련주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제주에서 UAM 실증 사업을 한다라는 점 역시나 또 큰 재료로 활약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주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매수가 이상 10% 목표 수익률 잡아서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이 가격 라인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볼 텐데요. 자, 힌트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CRO 전문 업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네, 이제 CRO가 뭐냐면 이제 임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뭐 수탁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 벤처 회사들이 이제 임상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임상을 의뢰를 합니다. 임상 실험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를 받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상 시험들이 많이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금 이 중국이 봉쇄가 풀리고 이 임상 실험도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의뢰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내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남았는데 JP모건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제약바이오에서는 굉장히 또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인식 자체가 좀 좋아지고 투심 자체가 활발하게 된다면은 그 수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충분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또 탄탄하게 성장세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제 중국의 항저우 타이거매드라고 해가지고 그 CRO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자회사가 이제 홍콩 타이어매드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 홍콩 타이어매드가 이 기업의 지분을 6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항저우 타이거매드의 손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한 2년 정도가 된 종목인데 고점 대비해서 쭉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제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동반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지기는 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빠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는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JC현 시스템 오늘 뭐 상한가 이틀 연속으로 간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점에서 갑자기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드림 CIS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CRO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거의 뭐 적자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대부분 10% 이하인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더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표 수익률은 한 20%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자세한 종목이나 그리고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 시간상 다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이제 무료 방송 바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인지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은 임상시험 수탁기관 전문 업체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0%를 상회하는 굉장히 탄탄한 업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력과 더불어서 더 많은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섹터들 알려주시는 거죠? 네,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섹터들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나 이런 것들도 다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다 오셔서 이제 꿀팁 많이 얻어 가시고요. 이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오셔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셔서 준비된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할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